어느 점 내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이 되면요, 순수한 용매보다 끓는 점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게 끓는 점 오름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봤죠? 지금까지 용액하면서 봤어요. 온도가 올라가면서 용매 그리고 용액의 증기압력은 증가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에서 어떤 애가 용매이고 어떤 애가 용액인지 찾는 방법은 쉬웠어요. 기준 온도를 하나만 딱 설정해 주면 됐거든. 같은 온도에서 용매라고 하는 애들이 용액보다는 증기압력이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기압력 차이를 뭐라고 했죠? 그치, 이걸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로 나타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복습한 내용이라면 여기에다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만 이렇게 양념을 톡톡톡 이렇게 해볼게요. 끓는 점이 뭐였죠? 언제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냐면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의 압력과 똑같아지는 지점,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준 끓는 점은요,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가 기준이었죠. 외부압이 1기압이다, 즉 760mm HG다 라고 하는 지점에 선을 쭉 그었습니다. 그럼 용액이 증기압력이 760mm HG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TB라고 해볼게요. 이때의 온도를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용액이 되면 용질 입자의 방해 때문에 증발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증기압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더 높은 온도까지 가열, 에너지를 줘야만 증기압력이 비로소 760mm HG가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결국 순수한 상태에 있을 때보다 용액이 됐더니 끓는 점이 올라갔네요. 바로 그게 끓는 점 오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면 넣잖아요. 스프 넣으면 그치, 이렇게 용액 상태가 되니까 끓는 점이 더 높아져서 면이 더 꼬들하게 익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개취니까 한번 해보시고, 뭐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끓는 점 오름, 끓는 점이 올라가는 정도는 용액의 끓는 점에서 순수한 용매의 끓는 점을 뺀 요 나머지 차이값만큼 온도가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 이 TB는요, B가 boiling이라는 뜻이에요. 끓는다, 끓을 때의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선생님이 설명을 할 내용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방금 전에 온도가 올라간다, 끓는 점이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였었는지 기억나시죠? 용액에 들어가는 용질 입자들이 용매의 증발을 방해해서,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용질 입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방해를 할 테니까 끓는 점은 더 많이 올라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건 용액의 몰랄 농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 하나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순수한 물질을 끓이게 되면요, 시간, 온도, 액체 상태를 끓이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온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 지점을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그쵸? 이때는 우리가 주는 에너지가 모두 상태 변화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즉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으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여기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용액이 되잖아요. 그래프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조금 바뀌어서 이러한 형태로 그려져요. 여기 기울기 차이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기울기가 변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지점이 용액의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보이도록 다시 한번. 네.
네, 아까 전에 그렸던 순수한 용매의 그래프랑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요. 여긴 것 같아요. 용매에서는 평평한 구간이 나타나는데요. 용액에서는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끓이니까 용매가 증발해서 나가요. 용질은 비휘발성이어서 그대로 남아있는데 용매만 사라지고 있으니까 용액의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점점 끓이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결국 용액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건 용액의 농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끓는 점 오름의 정도, 끓는 점 오름 델타 TB는요 이렇게 나타낸대요. KB는 몰랄 오름 상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용질의 종류에는 전혀 관계없고요. 용매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럼 선생님 용질은요? 용질이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양이에요. 몰랄 농도. 몰랄 농도의 정의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용매 1kg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였죠. 그럼 우리가 이 몰랄 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용질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바로 이 용질의 몰수가 많으면 용액을 끓이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 커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용액 중에 용질은요. 비휘발성, 비전해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애들에 대해서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몰랄 오름 상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몰랄 오름 상수는 용매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게 되는데 물, 에탄올, 아세트산, 벤젠 어떤 애인지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물을 1kg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포도당을 180g 녹여서 용액을 만들었습니다. 포도당의 분자량은 사실 이제 엄청 익숙한 값이죠. 네, 180이에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이 수용액의 몰랄 농도는 얼마일까요? 네, 몰랄 농도는 용매 1kg 안에 용질의 몰수였는데요. 180짜리 애가 180g 있으니까 1몰 있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수용액의 끓는 점은 몇 도일까? 몇 도에서 끓기 시작할까? 그게 궁금하대요. 우리가 궁금한 건 용액의 끓는 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거를 했냐면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애들은 용액의 끓는 점에서 용매의 끓는 점을 뺀 값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이 용액의 끓는 점은 용매의 끓는 점에다가 끓는 점 오름을 더해주면 되는 값이네요. 물입니다. 물 1기압이면 100도씨에서 끓어요. 여기에다 올라가는 정도를 더해주면 된다고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랑 공부한 내용, 올라가는 정도는 용매에 따라서 결정되는 몰랄 오름 상수에다가 몰랄 농도를 곱해주면 됩니다. 물의 몰랄 오름 상수는 0.52예요. 그리고 1몰랄 농도니까 얘네들은 기준 온도보다도 0.52도씨 온도가 올라가겠구나. 100도씨보다 0.52도씨 온도가 올라간 100.52도씨에서 용액이 끓기 시작할 겁니다. 용액이 끓는 점은 이렇게 돼요 라고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을 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되셨죠? 그럼 이거를 조금만 응용을 해볼게요. 응용을 해서 이 끓는 점 오름을 이용을 해서 비전해질 용질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매 Wg에 분자량이 M인 비전해질 용질 스몰 Wg만큼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럼 도대체 이 분자량이 얼마야? 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끓는 점 오름은 용매에 따라서 데이터 값으로 정해지는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를 하기로 했어요. 얘는 데이터 찾아보면 된다고 했죠.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몰랄 농도.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 그럼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려면 1000으로 나눴었죠. 분해. 용질의 몰수. 스몰 w를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그쵸 몰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KB 곱하기 WM 분의 1000W 네, 이만큼이 결국 끓는 점 오름의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궁금했던 거는 결국 누구였냐면 M이었거든요. M 그럼 M은 W 그리고 몰라 용액의 오름 끓는 점 오름 여기에다 KB 1000 그리고 W 여기까지 해주면 우리가 분자량도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식을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사실 크게 어렵진 않죠. 이미 우리가 했던 거를 그냥 다시 한번 형태만 바꿔봤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한번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물 100g을 준비했습니다. 물 100g에 비전해질인 용질을 80g을 녹였어요. 얘는 뭐 누군지 모르니까 A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끓는 점이 이 용액의 끓는 점이 100.26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물은 100도씨에서 끓는데 지금 100.26 도씨라고 했으니까 끓는 점 오름 정도가 0.26 도씨가 됐죠. 근데 우리가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건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물의 끓는 점 오름 상수는 0.52예요. 데이터로 줬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몰랄 농도만 계산하면 된다고요. 용매는 물이에요. 100g이니까 킬로그램으로 바꿔주면 0.1kg. 몰수만 찾자. 몰수 어떻게 찾을 거냐면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이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결국 0.1kg 분의 M분의 80몰이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죠. 얘를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얘네들을 조금만 더 정리하면 10분의 1 그리고 M분의 80이니까 오케이 M분의 800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소리 따라서 M은 160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몰랐던 이 A라고 하는 용질의 분자량은 1600입니다 라고 찾을 수 있다고요. 이런 애들이 바로 용액의 끓는 점 오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요 용액의 어는 점 내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는 점 내림도 사실은 이 끓는 점 오름과 거의 유사해요. 이번엔 실험